자,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저께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뭐냐면 아니 중국이 자기들이 김치의 종주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표준기구 ISO에 김치 제조 표준을 등록했다. 네. 황구시본가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그 국제시장 애청자들 위해서 아침에 직접 ISO에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그냥 네. 그 제가 직접 봐야 되겠더라고요. ISO 세계 표준기구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ISO 24220을 치니까 진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황구시보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과장해서 얘기했다고 네. 저는 국제학 전공 교수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황구시보의 보도는 중국이 드디어 김치의 표준으로 등록이 되었다. ISO의 김치 표준으로 등록한 날 한국 김치는 이제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상당 부분 과장됐어요. 예. ISO 홈페이지는 김치라는 KIMCHI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파오차이 즉 그 중국 스촨성 지역에서 먹는 염장 채소 있잖아요. 예, 채소절임 예, 예. 같은 채소절임 거. 같은 거. 영어로 말하면 피클 정도가 네, 되겠죠. 네, 네. 그거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국이 노력은 많이 했어요. 한 3년 정도 계속 노력을 했더라. 파오차이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파오차이 만드는 법, 맛보는 법, 그리고 파오차이 시험해 보는 법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한국 김치 치욕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단 1%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김치라는 것은 중국어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 한국산 김치를 먹을 때 코리안 파오차이라고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치를 파오차이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ISO가 등록 과정이 잘못됐다. 이걸 문제 삼거든요. 예, 예. 그 심사가 3년을 심사를 했는데 거기 심사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은 중국, 세르비아, 터키, 인도, 이란 이런 나라만 들어갔고 한국은 빠졌다는 것을 문제 삼고 예. 그리고 ISO가 중국은 이번에 파오차이를 ISO 등록시켰지만 한국 김치는 유엔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ISO하고 유엔하고 비교하는 이제 그런 분석 기사를 실거든요. 예, 예.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김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제기구에 등록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종주국이다 얘기하려면은 우리부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네.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우리가 치즈 종주국에도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느 국제기구에 등록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종주국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공격 포인트는 아니 그렇게 종주국이고 싶으면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치즈를 프랑스 당신들이 지금 만들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이 어느 정도나 네. 되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김치도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김치 자급률이 지금 저 이것 때문에 김치 공부했어요. 네. 10%밖에 안 돼요. 한 40% 정도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외국 수입산의 99%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김치 종주국입니까? 중국이 김치 종주국입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김치 산업의 적자가 1년에 5천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빼빼로의 날은 잘 기억하는데 김치의 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주국의 의미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사실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김치는 내야 되는데 네. 싸니까 그냥 싸니까. 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김치를 수입하는 나라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치즈를 막 그 까망베르 치즈부터 뭐 많잖아요. 근데 고급 치즈가 그 먹어야 되는데 몇 끼니마다 치즈를 먹어야 되는데 옆에 독일에서 치즈 좀 수입했다고 그래서 예? 독일이 더 많이 만들어. 우리가 독일 치즈 많이 먹으니까 그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맞습니다. 약간 좀 우리 논리의 비약이었어요. 예. 우리 코너 장점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다른 생각.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계속 보도가 나와서 음.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보도 자체가 중국에서 한 보도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다 틀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한구시보가 원래부터 그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예. 예. 중국의 그 구구주의나 아니면 민족주의를 계속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기사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지 않아도 네.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너무 과장이고 자극적이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수입 물량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김치를 좀 더 이렇게 잘 먹고 우리 김치를 또 알리는데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엔 적극 공감합니다. 네, 김치 만들 줄 알아요? 예, 같이 저는 아니면- 제가 김장을 제가 합니다. 저도 김치 제가 만드는데 네. 맛있어요. 아, 우리 한번 김장해서 한번 맛볼까요, 서로? 예. 난 시원한 김치 잘 만들어요. 아, 예, 저는 부산식 젓갈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넣은 김치를 잘 예.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 김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또 너무 요 신문 내용에 너무 또 흥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교수님하고 홍콩 보안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와, 이번에는 또 프랑스 보안법 때문에 반대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완전히 막 엄청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 지난 주말에 많이 다쳤어요. 네. 경찰에서는 보통 이렇게 시위대 규모를 좀 줄이잖아요. 근데 시위대 규모가 한 20만 명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위 주최 측에서는 50만 명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격렬하고 차량도 뒤집어 엎고 네. 이거 그 무슬림 관련한 테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주말에는 그 시위 구호가 그게 아니었어요. 또 이제 그 프랑스 보안법에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하원에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보안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상원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막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과 또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 경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시위 진압 같은 걸 하는데 너무 경찰 얼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갖고 정당하게 시위 진압을 하는데도 내가 탄압받고 있다. 경찰이 날 때렸다. 이렇게 해서 SNS에 너무 잘 올리고 이러니까 네. 경찰이 시위 진압하는데 상당히 멈칫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경찰의 인권 보호를 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자. 이것이 이번에 프랑스 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 법 자체는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국내 여론의 찬반 여론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은 시기예요. 예예. 최근에 마스크를 안 쓴 흑인 음악가를 네네. 따라가서 경찰이 그 사람의 작업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체류탄까지 그 작업실에 탁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게 SNS에 다 찍혀갖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 경찰들 너무 과잉질압하고 너무 네. 폭력적이다. 그거 다 구속시켜라. 라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한 상태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은 상당히 입법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그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하고 내무부 장관이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 SNS에 너무 악의적으로 올리더라. 너무 과장적으로 네. 올려서 그런 행위만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 초에 또 하나 입법 예고한 법안이 있는데 이슬람 대응 법안. 이것도 그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는 공무원이에요. 예예. 공무원의 신분을 함부로 SNS에 올린다거나 내가 지금 그 종교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탄압받아요라고 공무원 나를 단속했다. 네네. 그런 이름 올리고 하면은 상당히 징역 1년이나 벌금 6천만 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도 연이어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 내용을 떠나서 너무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보안법. 그래요. 경찰의 지나친 진압 그리고 단속 그 와중에 이제 보안법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때 그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도 아닌데 선생님을 데려다가 이제 참수시킨 그런 모습을 봤을 그렇죠. 때는 야, 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프랑스 맞습니다. 지금. 네네네. 예. 이번에는 그 이소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소룡 탄생 80주년이 지난 주말이었네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중국에서 뭐 대대적으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겠죠. 80주년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소룡 이번에 보니까 1940년 11월 27일 생일이더라고요. 네. 그럼 11월 27일 생이니까 지난 주말이 딱 80년 주말이 되는 거죠. 예, 예. 탄생 80년.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행사로 하고 지금 다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이더라고요. 네네. 전 처음부터 그 홍콩 예. 출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을 해서 3개월 때 3살도 아니고 3개월 때 홍콩을 이주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 고향이 홍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홍콩에서는 한 달 동안 닮은 인물 찾기, 이소룡 해고 온오프 행사 아이디어 제공하기 네네. 이런 이소룡 세계 무술전 이런 행사를 많이 지금 열고 있어요. 예, 예. 이걸 팬덤 현상이나 붐 현상으로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념우표까지 발행을 하더라고요. 저 기념우표 하나 사야겠어요. 하나 사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이소룡이 워싱턴 대학교 철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예. 공부도 제대로 한 거 같고. 예. 근데 이 사망했을 때 33살인데 그거 아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 40살 정도는 된 줄 알았거든요. 예. 굉장히 요절했죠. 네. 예, 요술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내 팬들 이 소식을 왜 알려드리냐면 국내 팬들에게 한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소룡 지금 유일한 남아 있는 패밀리라고 할까요? 아들도 요절을 했고 네네. 딸이 이제 남아 있는데 셰넌니 한국말로 하면 이향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루스리닷컴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이소룡 한 방문해 보니까 80주년을 기념해서 희귀한 자료들이나 사진들이나 한국 국내 팬들하고 관계된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소룡 사실-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아, 네, 우리 뭐 많지. 어렸을 때 다 흉내 내고 다녔잖아요. 네. 남영 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브루스리닷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또 옛날 추억도 찾아드시고 좋겠네요. 옛날에 어렸을 예. 때 이소룡이랑 성룡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싸움을 좋아했어.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마징가랑 저 뭐야 저 태권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예. 어렸을 때 알겠습니다. 나잖아요. 네, 왜 나만 다른 사람으로 보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정리를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이제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전담 차관직을 신설했다고 해요. 저는 좀 뭐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한 명 임명한다고 해서 뭐 백신 확보에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코로나 백신 차관 당신은 오로지 코로나 백신을 구하고 이걸 유통시키는데 다른 나라에 뒤지지 말라라는 그 직책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다면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는 것이기도 하고 예예. 실제로 그렇게 임명한 그 차관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거든요. 네. 예. 일종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전담 차관 딱 임명을 했는데 Minister for Vaccine Deployment거든요. 백신 확보 차관 어떻습니까? 네네. 이거?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나딤 자와인데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을 딱 임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첫 취임 연설을 하냐 봤더니만 큰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구해와서 예예. 영국인의 생명을 구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뭔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국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독일에 비해서 백신 확보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화이자 백신이나 옥스퍼드 대학 출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한 1억 회 정도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좀 부족하겠다. 영국 인구가 지금 한 7천만 가까이 되니까 네. 네네. 부족하겠다 싶었는데 이 백신 차관이 임명되니까 음. 그 다음 날 바로 모더나를 접촉해서 모더나 회사로부터 200만 회분을 바로 확보하는 그런 야. 그런 언론 보도를 보였거든요. 예예. 네. 물론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날 가서 네, 바로 하지는 네,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영국은 3억 5천만 분 회까지 확보했다라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럼 총 인구의 5배 넘는 백신량을 확보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정부의 이런 총체적인 노력 이런 것 덕분에 국민이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임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전에 노원체 많이 걸려가지고 영국에. 그렇죠. 예. 확진자가 많이 총리까지 나와가지고. 걸렸는데요. 뭐. 예. 예, 아주 그냥 시커맸죠 총리도. 예. 다음 소식은 아마존 얘기인데 그저 미국의 그 아마존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호황을 누렸거든요. 이번 코로나 특수 때문에 올해 43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체 직원 수가 50% 늘어가지고 120만 명을 돌파했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올해 지금 아직 그 올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11월 중순까지의 통계이니까 하루 평균을 계산하면은 11월까지 43만 명을 새로 채용했으면 하루 네. 평균 한 1,400, 1,500명 네.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록이에요. 전 세계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월마트가 세계 경제 호황 때 20년 전에 1년간 23만 명 채용한 것이 세계 기록이더라고요. 그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속에서도 기록을 깼어요. 23만 명을 2배를 넘어가지고 43만 명을 채용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특수의 최대 혜택은 역시 이렇게 온라인 쇼핑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마존에서 그러면 이 고용의 질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용의 질을 보니까 단순한 그런 업무보다도 온라인 쇼핑이나 물류센터, 영화, 음악
그 집에서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상당히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의 질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또 많이 했겠지라고 했는데 임시 직원하고 비정규직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정규직 관련해서 보니까 비정규직도 한 50만 명 채용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발표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하네요, 채용했다고 진짜. 보는 거죠. 예. 100만 명에 가깝네. 네. 그 제프 베이조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직책을 말씀 안 드려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 아마존 워낙 CEO 예. 제프 베이조스가 외모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좀 특징적인 외모인데 예. 그 말 네, 네, 그 말씀하시니까 또 찾아봅니다 저희는. 갑자기 제가 그러면 벌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예.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존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43만 명께 드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저는 기쁩니다. 라고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에도 최근에 아마존 온라인 쇼핑이 네. 최근에 진출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전 세계 15개국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아마존 근로자들은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다고 왜 또 파업을 할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